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신규은행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 더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초반에 좀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점심때 이후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막판에 한 번 또 거꾸로 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으로 네, 아주 좀 약간 복잡한 그런 날이었고요.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코스피, 코스닥 개인이 매수했고 기관계가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나를 체크해 볼 때는 항상 환율을 체크해 봐야겠죠? 근데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 장중에 1260.9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때 반대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변동폭이 있는 상태로 지금 1255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사도 함께 보실 텐데요. 일단 연준 같은 경우는 실업률 전망, 상향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실업률 전망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연준이 지금 3.5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2023년과 2024년 전망치는 연준이 높은 수준의 실업률 겨냥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줄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네,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실업률 증가는 틀림없이 침체에서만 발생을 한다라고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이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유명하죠. 캐시 우드라는 분께서 네, 재고급증은 곧 인플레이션이 사라진다는 소리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인플레이션 말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다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의 주장으로 캐시우드가 주장하고는 기업들이 쌓은 막대한 재고가 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이 재고가 인플레이션이 사라질 것의 증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업계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이렇게 재고가 급증한 것을 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경기 순환의 원인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망 소비 수요와 공급망 정책 속에서 막대한 재고가 이렇게 쌓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넘치는 재고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이 풀리기만 하면 인플레이션 사라질 거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도 보는 관점이 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경제가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는 상태를 다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우려가 커졌죠. 네, 그래서 지금 연말 금리 2.75%로 높아지나 라는 기사가 드디어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아무래도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다라고 빅스텝 까지도 지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우리나라도 네, 이렇게 동결시켜버리는 이런 건 이제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금리를 조금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빅스텝 배제를 안 하고 있다. 근데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매회의 금리 인상 할 거다. 근데 연말에는 2.75%갈 듯이라고 지금 네, 넌지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막 이렇게 확 빠졌다가 쫙 올라갔었잖아요. 그 빠진 것들을 다 반납을 하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도 조금 생각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런 기사들 계속 보다 보니까. 네, 뭐 솔직히 증시가 이렇게 빠질 때 네, 종목들이 테마주들은 확실히 그래도 이슈를 받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수단이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28년 만에 열린 미주 정상회의에서 반중국 경제기구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중국이랑 이렇게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네,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반미 혹은 반중국 약간 요런 식의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립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 좀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멕시코 같은 경우 좀 불참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에서 포섭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이번 그 기회에 중국과 미국의 그 이렇게 편에 쫙 갈라서는 그 라인들도 조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조금 이제 약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 표심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달 하순에 6월 말에 유럽을 순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G7이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은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이 지금 주요 의제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글로벌 경제 위기, 그다음 민주주의 유연성, 그다음 식량 및 에너지 위기, 그다음에 기후 변화 대처, 보건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어떠한 의제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요것들이 이제 또 각 나라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영향이 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가 3개월 만에 다시 또 120달러대를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면서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오늘 장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그런 유가 관련주가 조금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 정점이 아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원유 수요가 늘 거라는 전망이 유가 상승을 부추겼는데 아직 확실하게 다 이렇게 퍼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쇄가 완전히 다 회복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수요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다시 이 봉쇄 완화를 기지개를 폈지만 이렇게 5월 수출률이 그래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상하이 미남구 등 일부 지역을 재봉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직은 완전히 다 해방된 게 아닌구나라는 것을 또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봉쇄 완화로 기지개를 폈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봉쇄가 가능하다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그전처럼 완전 이렇게 셧다운 시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어서 안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이렇게 또 다시 셧다운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사들을 조금 행여 이런 속보나 이런 것들이 뜰 때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오늘 증시가 이상한데 뭐 미국 증시도 좀 이상한데 영향을 받는데 혹은 우리나라 증시나 뭐 약간 중국 증시나 좀 이상한데 싶을 때는 이런 기사들이 혹시 떴는지 체크를 조금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 동해안 면밀히 주시한다. 그다음에 핵실험 시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말 그대로 그 지금 북한이 핵실험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지금 조금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 기사가 나오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굴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미국이랑 함께 대응을 할지도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차 핵실험, 그다음에 핵사용 기정 사실화에 나서는 북한 이러면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진짜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늘었어요. 근데 보시면 어제는 1,300만 명이었는데 13,000몇 명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12,000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확 줄어야 되거든요. 확 좀 줄진 않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어쨌든 고점이 조금 낮아지는 형태로 다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쭉 낮아져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시작인가? 다시 재봉쇄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꾸준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3% 하락을 했고요. 2625.44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조금 잡아냈고요. 고점으로 봤을 때는 원래 여기를 이렇게 하락한 추세가 있었는데 이걸 뚫어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갭을 조금 만들어 줬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뚫어 내린 모습. 이렇게 내려왔죠. 오늘 그래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있어서 이 상태에서 이제 더 밀릴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보통 금요일날 좀 증시가 안 좋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습니다. 0.25% 상승을 했고요. 877.18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저점이 있고요.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거를 뚫어 올렸거든요.
그러다가 60일선 지금 때려맞고 다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빠지게 될지 아니면 다시 어느 순간에 반등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하방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상승할 때 조금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캠시스 같은 경우 오늘 단타를 조금 쳤는데요. 뭐 진짜 완전 진짜 짧게 스캐핑으로 쳤고요. 이거 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할 만한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흥구석유를 제가 이때 샀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쭉 빠져가지고 일단 그냥 스윙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거랑 빅텍이요. 왜냐면 빅텍도 일단 많이 빠지긴 했는데 증시가 반등하면서 얘는 흘러내리더라고요. 반대로. 근데 언제든지 미사일 쏘게 된다고 하면 약간 다시 이렇게 한번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이것도 일단은 홀딩이요. 그래서 지금 빅텍이랑 흥구석유 두 개 가지고 있고요. 말 그대로 증시가 더 빠질 때 약간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홀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로 한 건 없었어요. 오늘은 그냥 이 정도에서 저는 마무리가 됐고요. 뭔가 더 하려고 했다가 괜히 조금 물릴 것 같아가지고 네, 괜히 추격했다가 좀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지금 빅텍이랑 흥구석유 이렇게 갖고 있고 동원수산 오늘 기사가 좀 떠주나 했더니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대 음봉 꽂아가지고 네 오늘은 근데 전체적으로 좀 그냥 올라가는 애들 빼고는 다 밀리는 그런 장이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장이 안 좋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오늘도 조금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장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일도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닐 것 같거든요. 당분간 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하락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네, 종목들도 테마주 빼고는 다 흘러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좌 관리를 확실히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계좌 관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손절도 너무 어렵고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도 어려운 장이 되겠지만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대신 교랭 아이슈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